제가 '아 진짜 잘 자야겠다.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.' 이렇게 생각하게 된 썰이 있는데 그걸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. 제가 회사 2년 차였나? 그날도 아침 일찍 새벽같이 출근을 하는데 정문에 구급차가 딱 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'아 오늘 화재 훈련이 있었나? 뭐 그럴 수 있지.' 하고 그냥 지나쳐서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흰색 천이 덮인 구급차 침대 있잖아요. 그 앰뷸런스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이동식 침대. 그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직원 한 분이 돌아가신 걸 아침에 발견한 거더라고요. 오늘 이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하고 특히 직장인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 더욱 잠에 취약하고 그리고 잠을 잘 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저도 잠들기가 쉽지 않았고 중간중간에 자주 깼는데 그러면서 이것저것 방법을 많이 찾아봤거든요. 그 방법을 이 영상에 좀 담았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확실히 도움 되실 거예요. 이분이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세요? 이분 전날에도 야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때 일이 좀 많이 몰렸던 시기거든요.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특히 집도 멀어서 자는 시간이 더 짧으셨던 거죠. 아침에 다른 직원분이 출근을 했는데 이분이 의자를 뒤로 젖히고 뭐 좀 눈 붙이고 주무시고 계신 줄 아신 거예요.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피곤하면 의자 뒤로 젖히고 좀 눈을 감고 있잖아요. 그래서 '아 피곤하신가 보다.'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'출근 시간쯤 되면 깨워 드려야겠다.' 하고 그냥 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뭔가 쎄한 느낌 있잖아요. 그 잠자는 것 같지 않은 느낌? 그래서 "아 선배님 커피 한 잔 하러 가요." 뭐 잠도 깰 겸 뭐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답이 없었대요. 그래서 흔들어도 안 깨고 그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. '직장인은 잠이라는 게 이게 진짜 목숨하고 연결된 문제구나.'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뭐 어떻게 보면 빡세게 아등바등 일하고 하는 게 결국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? 뭔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거죠. 솔직히 그날 이후로 그 장면이 한동안 계속 생각나긴 하더라고요.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'아 나도 이러다가 어느 날 그냥 가는 거 아닌가.'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요. 특히 누구나 나이는 먹어가니까 더 미래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사실 이 사건이 아니어도 남 얘기가 아니었어요. 저도 좀 인정받고 싶고 잘하고 싶으니까 야근도 많이 하고 또 어렸을 때 체력이 없을 때 많이 배워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편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잠도 당연히 부족하고 근데 한번 잠 좀 안 자도 '괜찮겠지.' 생각도 하고 사실 예전에는 뭐 '잠 안 자고 새벽까지 술도 마셨는데 괜찮겠지.' 그렇게만 딱 생각했었거든요. 그러면 '나는 잘 자고 있을까? 괜찮을까?'라는 생각을 좀 하기 시작했고 그게 궁금했어요. 제가 좀 이런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를 사도 진짜 소중하게 120%를 쓰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루틴 잡는 거 되게 좋아하고 자기 계발도 정말 좋아하고 근데 결국에는 잠을 자야 힘들게 만들어 놓은 루틴도 유지가 되고 어차피 잠을 잘 못 자면 그 루틴이 다 무너지고 그 의미 없잖아요.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애플 워치를 차고 자기 시작했어요. 매일 아침마다 내가 수면을 얼마나 잘했는지 점수로 그러니까 실제 숫자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잠을 잘 잤느냐 못 잤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완전 좌지우지 되잖아요. 그 기분이 그 일의 효율까지 확 바꿔 놓더라고요. 그래서 '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?'라고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는 좀 수면 장애까지는 아닌데 잠드는 것 자체가 좀 오래 걸리는 편이더라고요.
이걸 입면장애라고 하는데, 그 눈을 감았을 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는 거.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? 그러다가 딱 시계 보면 30분, 1시간 그냥 지나가 있고, 제가 이거 고쳐보겠다고 별걸 다 했어요. 침대도 바꿔보고, 베개도 딱딱한 거, 소프트한 거, 그 높은 거, 낮은 거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환경 조성을 해도 사실 도움은 좀 되기는 하는데,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누구는 어떤 환경에서든 잘 자는 사람은 있으니까요. 사실 제 동생이 불면증이 좀 있어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잖아요. 잠이 좀 안 오는 현상이 종종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하나를 집어먹어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여러분, 저 먹어보고 오히려 무서웠던 게 뭐냐면, 수면제가 사람마다 잘 안 듣기도 하는데, 저는 약간 바로 잠들어 버리긴 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이 엄청 세다는 반증이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계속 먹으면 우리 몸은 점점 그 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. 그 약에 우리가 면역이 생긴다고 하잖아요. 제가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좀 즉각적으로 억지로 바꿀 수 있는 건 거의 없더라고요. 다이어트도 그렇고, 운동도 공부도 다 그래요. 막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어요. 저 위염도 예전에 있었는데, 아플 때 약 먹으면 그때만 괜찮지, 약 먹는다고 위염이 낫지는 않더라고요. 제 친구도 그 역류성 식도염 뭐 평생 달고 살아요.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뭔가를 진짜 바꾼다는 건 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. 근육도 진짜 빠르면 한 달은 꾸준히 해야 붙고, 살도 천천히 빠져야 요요도 안 오고. 근데 유독 잠자는 것만큼은 당장 내가 내일 피곤하니까 뭐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하고,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자꾸 센 약을 찾는 거예요. 그런 것들이 이 약에 우리를 묶어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결국 답은 하나죠. 약으로 잠깐 잠드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잠을 잘 잘 수 있는 걸 만들어야죠. 많은 분들이요, 잠이 안 오면 좀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 멜라토닌부터 찾더라고요. 근데 멜라토닌이 정확히 뭔지 아시나요?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한테 지금 잘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호르몬이에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의사 처방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그 전문 의약품이거든요. 호르몬을 직접 건드리는 거라서 그만큼 조심해서 정해진 용도로 쓰는 거예요. 사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을 직접 건드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계실 텐데요. 그래서 약사님들도 오래 먹기보다 중간에 휴약기를 두고 먹으라고 하는 거고요.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,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신경 쓸 일이 있거나 뭐 다음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머리가 안 꺼지잖아요. 뇌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누워도 계속 잡생각 나는 것들, 그런 게 문제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켜져 있는 상태를 멈춰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. 우리가 일할 때는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, 쉬기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, 우리 바쁘다 현대인들은 좀 그렇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나중에 좀 더 딥하게 다뤄볼게요. 자, 그러면 우리 뇌를 멈춰주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사실 우리 뇌 안에 있어요. 가바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. 흥분한 신경을 가라앉혀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. 말 그대로 뇌에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. 그만 생각하도록. 근데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이 가바가 많이 부족해져서 뇌가 잘 안 꺼지고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한 거거든요. 제가 이 가바를 보면서 좋았던 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이건 뭐 어떤 호르몬이 아니에요. 멜라토닌처럼 호르몬을 직접 조절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 뇌에 있던 브레이크를 다시 작동시킬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공신력 있다는 건데요. 미국에 FDA가 있다면 우리나라는 식약처가 있죠. 그 식약처에서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원료라고 해요.
가바 중에서도 아무거나가 아니라 좀 논문으로 입증된 성분인 게 중요해요. 그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이 원료 자체가 중요하잖아요. 어디에서 왔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원료단의 성분들은 내수 시장이 잘 발달한 나라가 원료가 좋거든요. 자,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은 장에 대한 부분이에요. 알고 보니까 뇌하고 장이랑 관련이 깊더라고요. 이걸 장내상관, 그러니까 장과 뇌는 서로 주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. 이건 칼텍이라는 곳에서 2015년에 낸 연구를 보면 우리 몸속의 세로토닌의 한 90%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걸로 봐요.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밤이 되면 그 수면 신호로도 이어지는 물질인데요. 장 속에 사는 세균들은 아까 그 가바까지 만들어낸다고 해요. 그래서 잠은 딱 머리만 볼 게 아니라 장까지 같이 봐야겠구나. 이게 비단 현재 2026년도 이야기만은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이 또 발효 음식을 챙겨 드시고 또 발효 음식으로 건강했었다는 그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그 중에서 좀 나토를 봤었고요. 어쨌든 오늘 제가 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 모두 지금 바쁜 현대인들 있잖아요.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면 다 해당이 될 텐데요. 그냥 호르몬이 있는 약 이런 거 말고 진짜로 본질적인 잠을 잘 챙겨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잠은 어떻게 챙길 수 있느냐?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하나는 가발을 통해서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원료를 섭취해 보는 거. 두 번째는 장내상관이라고 장을 관리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. 제가 이거 좀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좀 정리해 둔 자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알아보시느라고 잠자는 시간 뺏기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. 물론 댓글 다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은 꼭 해주셔야겠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은 그냥 오늘 밤에 잘 자는 법 뭐 이렇게 알려주는 채널이 아니에요. 해외에서는 잠을 웰니스의 핵심이라고 진짜 중요하게 다루거든요. 이게 바쁜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고 즐겁게 나를 제대로 챙기면서 사는 법, 그걸 계속 나눠보려고 해요. 그날 회사에서 흰 천에 덮여 나오시던 그분을 생각하면 지금도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나를 챙기는 걸 가장 우선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. 특히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거든요. 이런 정보가 필요하셨다면 구독 눌러 놓으시고 그리고 댓글로 정리된 것도 신청해 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.